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사업 실패와 부도, 신용불량과 개인 파산, 김윤권 씨의 20, 30대는 수많은 고난과 굴곡으로 얼룩졌습니다. 그 사이에 정정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어머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서 벼랑 끝까지 내몰렸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이룬 것이 없는 48의 나이에 김윤권 씨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한 해를 꼬박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공부에만 매달렸고요. 1년 만에 실기시험까지 최종 합격하면서 의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데 나이가 결코 장벽이 될 순 없다는 것. 김윤권 씨가 몸소 보여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The Ones의 You're My Best Friend. (6월 29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The Ones의 You're My Best Friend. 참 감미로웠습니다. 김윤권 씨가요. 공부하면서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공부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종국에는 승리하는 걸 보면 정말 뭔가를 시작하기에 48이란 나이가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여러분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성기 주쿠박스 이번 주 주제는요. 땀이에요. 요즘에 정말 땀 많이 나죠. 땀을 확실하게 식혀주는 한 곡의 이런 노래 많죠. 거기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는요. 항균 무쇠제 포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오는 7월 3일입니다. 금요일부터 14일 화요일까지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대한민국 이곳에서 열립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대학생들의 종합운동경기 대회인데요. 이 대회가 열리는 곳이 과연 어딜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답 두 글자고요.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영찬 교수 함께합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내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화사하시네요. 오늘 끝나고 짭짤하게 용돈벌이 갈 방송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 오늘의 전성기
옆에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도요. 권영찬은 응원합니다. 저희 프로는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인공 되는 삶을 살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권영찬 씨는 정말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는데 아주 굉장한 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네. 사실은 의기소침한 적이 많고 혼자 힘들어서 운 적도 많은데 네. 제가 이왕이면은 혼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또 이렇게 3번의 어려운 경험을 또 예. 겪어보니까 네. 사실은 별게 아니었어요. 물론 예.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지나고 보니까 네. 어찌 보면 그게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 연봉을 올리고 네. 내 실력을 높이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견디자. 그래서 네. 즐기자. 웃자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오프닝에서 그랬잖아요. 네. 48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죠? 솔직히 지나간 일이지만서도 뭐 웃으면서 얘기하셨겠지만서도 그 중간에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말이 몇십 번이겠죠. 근데 맞아요. 중요한 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다른 사람의 인생이면요. 아니 포기해도 돼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고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네.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오늘도 도전하시면서 웃어보시라는 네. 여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즘에 네. 그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 서울의 베이비 부머 가구 수의 45.3%가 그 왜 은퇴 시기를 언제쯤이면 좋겠냐라고 여쭤봤더니 65세에서 69세까지다. 그리고 70이 넘어서 은퇴하겠다는 응답도 20.8%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실의 그 은퇴 시기랑은 굉장히 다른 거죠. 사실은 네.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인 게 이 정도까지면 그래도 내가 괜찮겠다라고 하지만서도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주위에서 물어보면요. 어떤 네. 회사는 58에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요. 또 62, 또 가장 많은 데가 64인데 이건 법적인 회사에서 그러니까 기준을 세운 거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50대 중반이나 초반에 맞아요. 퇴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건 희망이 있어 좀 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일하고 싶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거든요. 일을 해야지 뭔가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여유롭고 기운이 넘치고. 그렇죠. 하루가 즐거운 거죠. 예. 그래서 정부가요.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런 인턴 제도를 특별히 도입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사실은 청년 인턴 제도는 뭐 음. 기업에서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테니까 네.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인턴으로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좀 개발 기회 또 취업 기회를 주라. 근데 네. 이 장년 인턴 제도는요.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해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자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주관사는요 고용노동부고요. 또 네. 고용노동부가 정한 공모 심사를 거쳐서 이 장년 인턴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위탁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네. 위탁 운영기관은 위탁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과 인턴 지역 협약 체계를 맺어 구직 희망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고 사실은요. 네. 이러한 제도가 사실은 작년 인턴 제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네네. 장년층에서 노시는 분보다는 자신의 또 역량을 발휘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해서 네. 이런 걸 인턴 제도라도 먼저 활용하십시오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시고 예. 교육의 기회도 지어진다니까 그렇네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보다는 또 내가 그런 거 굳이 해야 되라는 것보다는 네. 좀 더 나의 집이 현재를 내려놓으시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네. 수요가 많이 있나요? 수요가요. 네. 일단은 그래도 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만큼 또 네. 여러 기관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당장은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 군데에서 이제 기업과 이 장년층을 연결해 주니까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이 산업 현장에서.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또 고용노동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 신직업도 육성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내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기존에 있던 직업 같은 경우는 너무 들어가기가 좀 빡빡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이미 풀이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모 포털에 제 직업을 기업 강사라고 올리려고 했더니 네. 그런 직업은 아직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막 새로 막 인기가 있으려는 직업 중에 하나가 신직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신직업 중에는 재취업과 관련된 직업
자격과 전문 자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중장년층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시니어가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직종은요. 예. 전직 지원 전문가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요. 헤드헌터 역할이랑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뭐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제2의 직업을 추천하고 네. 그에 맞는 재교육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재교육을 시키는 그렇죠. 그런 직업을 다시 갖게 되는 거군요. 이것도 국가 자격으로 신설을 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민간 조사원도 중장년층이 새로운 삶을 살기 좋은 직업입니다. 뭐 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민간 조사원의 자격과 권한, 민간 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네네. 한국고용정보원은 민간 조사원 자격 도입이 한 4천여 명 정도의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갖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과연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이 네. 원하는 게 뭘까? 근데 이걸 민간 조사를 통해서 네. 합법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겠다는 거니까 네. 이런 데 좀 관심 있거나 아니면 뭐 교사 직종이나 아니면 공무원 업종이나 내가 아니면 통계나 아니면 꼼꼼한 일을 잘한다. 그렇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현창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인생 작전 타임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주시고요. 전화하실 분들은요. 02771-0945번으로 전화 거시면 바로 권영철 교수가 길을 팍팍 넣어드릴 겁니다. 아, 전화 연결돼 있네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사시는 반갑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월요일날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 네, 말씀 주세요. 예, 저는 서울에 사는 이명원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올해 제 나이는 63살이고요. 네.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 은퇴자입니다. 네네네. 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왔지만 인생 2막은 돈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25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꽤 있는 편인데요. 네. 저도 그동안 주식 투자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고도 했지만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돈이 결부되면 아무래도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예, 저는 돈과 결부되지 않고 네, 진실된 상담을 해주면서 인생 2막을 보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작은 상담실 같은 걸 차려서 네, 주식 투자 노하우와 관련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데 네네네. 우선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고 싶고요. 네. 네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게 방문해서 네, 상담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그런 공간을 무료나 또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 뭐 25살 때부터 투자했으면 지금 뭐 그래도 한 40년간 투자를 하셨는데 일단은 존경스럽고요. 혹시 지금까지 투자 기간에 한 1년 중 가장 수익률이 높았을 때와 또 가장 손해를 많이 봤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소시 많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수백억도 벌었다가 네. 또 수십억도 빚을 졌다가 천당과 지옥을 여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여쭤보고요.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요. 사실은 내가 25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보다는요. 네. 나는 몇 년도 몇 월에 어떠한 걸로 매매를 해서 사실은 뭐 몇백억대 부자도 돼봤다가 또 사실은 몇 년도 몇 월에 투자를 잘못해서 몇십억까지 손해를 봐서 정말 낭패를 봤었던 경험은 있다라고 본인은 일단 밝히시잖아요. 그러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효과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대신 왜 굳이 온라인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을 원하시는지 그거 하나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온라인에서 이제 죄송한데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참 광범위하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네. 온라인상에다가 한 2,000페이지나 10,000페이지의 글을 써주기면
누가 그 글을 쓰고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그 네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네네네네. 이것은 대면 상담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네네. 그렇겠죠. 그럼 제가 일단은 정리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오프라인 상담, 대면 상담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또 온라인 상담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 네네.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리 내가 재능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선생님의 조언을 들어서 투자가 잘 된다라면은 그분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스승님처럼 선생님을 모실 텐데 이게 또 네. 사람인지라 약간의 실수만 있으면은 사실은 또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게 또 이 주식시장이요 선생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상담실 운영하는 거에 앞서서 일단은 온라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피다 어다 커뮤니티 말고요. 자기만의 주식 투자 일지나 재테크 주식 일지를 한번 써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강남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회의만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어느 곳은 3시간 빌리는데 단돈 5,000원만 내도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좀 한번 몇 군데를 연결해 보시고 선생님 주위에 집 주위에 가까운 데와 또 과연 또 그렇게 모았을 땐 선생님 위주가 아니라 과연 나에게 상담받을 투자자가 있을지를 한번 네. 연결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인생 2막 준비하고 계신데요. 정말 멋지게 준비하셔서 성공하시면 저희가 성공 그 얘기도 좀 전해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하이트.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왜 이렇게 잘 넘어가? 하이트.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일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인생 작전 타임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와 있거든요.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네네. 어디에 누구십니까? 예, 저는 에너지 돌봄 사회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희라고 하고요. 네. 예전에 방송을 한번 들었는데요. 네.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이제 인생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사회적 협동조합도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 잘하셨습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 어떤 건가요, 선생님? 네,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생산, 판매, 서비스 활동하는 것과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조합원들의 공동소유라는 점은 일반 협동조합과 같습니다. 네네네. 다른 점은 이제 사회적 목표, 즉 이제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최소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취약계층 고용, 위탁사업 수행,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 그리고 네네네. 마지막으로 공익증진형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인형이 발생을 하면은 배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이네요. 네네. 네, 그렇죠. 즉 이제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진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요. 그러므로 이제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이제 경영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 또 돈이 있으면 여유로운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네. 영리를 많이 생겼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말 비영리 조직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이제 이 제5의 에너지는 저작이라는 말이 있죠. 네. 예, 소비만 하는 서울에서 이제 주로 저작을 통한 생산에 나섰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원가 줄이기 정책이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이 협조로 이제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작년에 한 해는 2% 정도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 절약한 일부분을 이제 에너지 빈곤층에게 나눠주자는 취지로 에너지 복지자를 채용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활동에 들어갔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취약 현장을 누비면서 이제 봉사 체험하고 저희 이제 에너지 복지자들이 모여서 이제 의미 있는 일을 이제 계속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네네네네. 에너지 복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협동조합이면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예, 지금 11명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분이. 네, 근데 연세들도 비슷하시고요. 그렇죠. 신뢰가 될지 모르는데 좀 그래도 또 우리 청취자 입장에서 야 그래도 많이 벌어 놓으셨으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야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여유가 있으셔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유가 없는데도 하시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여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네네. 네, 좀 여유가 이제 좀 뭐랄까 타이트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인 거죠. 아, 그래서 중요한 게요. 타 존중이 참 중요한데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진짜.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지하에 혹시 살아보셨냐고. 저희 조합원들은 특히 이제 그 20, 30년 된 이제 다가구 주택 지하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런 그 건물을 이제 결로 곰팡이, 뭐 환기, 뭐 많죠 등등해서 문제가. 지구 환경이 박탈된 수준이거든요. 네네네네. 그 환경 박탈 이제 스트레스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갱도에 갇혀 있다고 봐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니까 저희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배도 해주고 곰팡이도 없애주고 그 환경을 좀 더 나아지게 좋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대단하시네요. 사실 정말 봉사 활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인생 2막으로 봉사로 결심하신 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네. 예, 정말 지금 내 인생이 막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보통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간절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절하며. 예. 간절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보통 이제 맞습니다. 소일거리와 생계화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노후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신 분들은 네. 그렇게 많은 분들과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이야. 결성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네네네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건강, 돈, 친구, 소일거리, 배우자라고 하는데 네. 중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조합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부터 저 대신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야 너무 의미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 오늘 이렇게 힘 주시는 말씀 전화로 직접 해주셔서 감사드릴게요. 저희가 네, 선물도 고맙습니다. 드리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정말 의미 있게 네.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음. 그 딱 집어서 말씀인 게 각오와의 결벌이라는 게 예. 우리가 예전에 대표를 하던 어디 뭐 고위직에 있던 임원을 하든 아니면 뭐 사실은 좁은 데 살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이고요. 네. 또 다른 사람 내가
돈은 좀 적게 벌지만서도 타아 존중,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아들러 심리학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50대 60대부터는 나만 찾으면 행복이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의 나눔이 있으면은 그 몇 배 행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일단 학설의 주장이고 또 여러 가지 통계치가 나와 있으니까요. 네네.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인생도 참 5060 세대에서는 중요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누는 삶. 저도 지금 그래서 멋져요.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까요. 예. 근데 제가 100원을 쓰면 100원의 가치밖에 없는데 100원을 남을 위해서 쓰면 정말 이렇게 1000원의 가치가 있다는 게 그럼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사연이 들어와 있어요. 네. 만나볼게요. 구로구 고척동에 사시는 이영준 씨가 보내오셨네요. 네. 저는 살고 있는 동네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입니다. 네. 동네 장사라서 매출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제 친구는요. 시내 목 좋은 아주 치킨집을 창업했거든요. 그런데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출이 저희 가게의 5배가 넘더라고요. 이익도 3배 가깝고요. 이참에 저도 시내 쪽으로 가게를 옮겨볼까 싶은데 아내는 투자금이 많을수록 리스크도 커진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옮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좀 동네 장사를 할 게 좋을까요?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 아내는 투자금이 많을수록 리스크도 커진다는 거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남편분도 시내로 몫을 옮기면 좀 더 나을 건데 정답입니다. 근데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근데 일단은 시내로 옮기다 보면요. 뭐 권리금에서부터 월세도 너무 많이 있고요. 또 그만큼 고객이 많은 거는 또 노동의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친구분 말만 듣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같은 프랜차이즈 같은 치킨집인 것 프랜차이즈. 같아요. 근데 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분의 성향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한번 보고 또 친한 친구니까 야, 한번 우리 한번 지점에 와봐라. 그래서 네. 서로의 성향을 봐서 사실은 이분 성향이 또 좋아서 서비스 정신이 높아서 이렇게 매출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러한 서비스도 높이시고 대신 내가 월세를 얼마 덜 내는데 어떻게 라는 것도 꼼꼼히 따져보셔야지. 왜냐하면 한번 옮기면은요. 네. 이게 매출이 비슷한데 매출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책임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친구 가게 가봤다가 또 친구 보고 내가 위해서 네가 좀 체크 포인트 만들고 현장 전문가들이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한번 그걸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크게 해서 많이 뭐 벌고 네. 많이 쓰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게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만약에 10평에서 월 300만의 수익을 얻는다. 근데 20평 시내로 갔는데 한 300, 400만 원 얻어요. 근데 노동의 대가가 높아서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지는 네. 우리 창업주가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자, 이번에는 5001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저는 10평 남짓한 가게에서 칼국수 집을 하고 있어요. 여름이라 그런지 장사가 뜸합니다. 칼국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름 메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어때요? 이거 어렵네요. 요즘 뭐 어려워요. 먹방이 대박이다. 뭐 셰프들 나오고 그러는데 네네. 근데 사실은 10평 남짓 하다 보니까 칼국수 집에서 일단은 더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술집을 하시는 레스토랑 같은 데는 항상 좀 서늘한 기운을 그래야지 이게 술이 안 취하고 자꾸 들어가는 것처럼 예. 칼국수는 아예 이 환경 조건이 에어컨을 시원하게 못 한다라면은 이열치열해서 바깥에다가 좀 더 뭔가가 우리가 화끈하게 한번 칼국수 먹고 땀 없는 매제 그런 이미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가게 조건을 내서 좀 틈새를 바람이 나갈 수 있는 다 막고 좀 에어컨을 안 해도 시원한 느낌을 시원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칼국수 하면요 더운 것만 생각하는데요. 예. 요즘에 짬뽕도요 냉짬뽕이 인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실력만 냉국수. 내신다면은 우리 냉 칼국수도 한번 고민해봐서 대신 그 맛을 어떻게 잡을지는 우리 선생님이 한번 고민해봐서 요거를 또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잘 되는 프랜차이즈 집 가잖아요. 아니면 국수집 가잖아요. 네. 이거를 덜 뜨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땀을 들레게 하고요. 네. 그러면 가게 이 손님도 회전율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칼국수는 뜨거워한데 그런 편견보다는 내가 정말 맛있게 한다라면은 중간 정도의 미지근한 칼국수, 조금 예. 더 시원한 칼국수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메뉴보다는 왜냐하면 10평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능력이 된다면 만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죠. 글쎄요, 저는 냉국수 봤어요. 네. 냉칼국수.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해가지고는 칼국수를 먹으니까 별미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는 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게 정체성을 네. 모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정도나 한 네. 이틀 정도는 해서요. 칼국수집 요즘에요. 여름에 대박 나는 곳 많습니다. 근데 그곳은 왜 대박이 나는지 여름인데도 네. 불구하고 한번 주위에 있는 곳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투어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그럼요. 보면서 네. 예, 사실 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네. 제가 아무리 뭐 기업 가서 스타 강사 해도 제 단점은 제가 찾아낼 수가 없어서 본인이. 저희 밑에 또 다른 스타 강사한테 저를 모니터링해달라면요. 제가 모르는 것도 정확히 찝어주는 얘가 많거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주말에요. 우리 YTN 라디오가 출력 증강 청취자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어디 계신지 우리 그 가장 멀리서 듣고 계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거든요.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와. 예, 여러분들 멀리서 듣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요. 좀 특별한 사연 보내주신 애청자께도 워터파크 티켓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359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전 베트남에서 시집 온 13년 차 주부입니다. 한글이 서툴지만 오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대신 써주네요. 인천 송도에서 보내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네. 아니, 저희도 사실은 해외 살다 보면은 영어가 서툴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서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도전한다는 거고요. 문을 두드린 거고 그리고 또 선물을 받아가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요. 보상 효과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네, 생겨요. 그래서 네. 두들기십시오. 맞습니다. 네. 자, 2359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전성기 퀴즈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열리는 곳이 어딜까요? 하는 게 문제였는데 정답이 많이 오질 않아요. 아따 어딥니까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메르스도 있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서. 관심이 확 떨어졌어요. 잘 돼야 됩니다. 예, 이럴 때 네. 우리 권영찬 교수님 긍정의 아이콘이시니까 선수들께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따 최선을 다하시고요. 최선을 다하시면 금메달을 tab니다요. 금메달을 따르면 박수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전성기가 됩니다요. 네, 아유 이렇게 왜냐면 제 아내가 힌트까지. 또 전라도 출신이라서 네. 예, 아주 센스 있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행복하십시오. 땀이 요즘 많이 나지. 좀 습도가 많아가지고 번쩍거리잖아. 어머니 생신이 여름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약간 빌라 3층이라 굉장히 더워요. 근데 그때 엄청 더웠을 거야. 몇 년 전 얘기인데 또 왜 그날따라 내가 우리 집에서 점심을 해드리겠다고 진짜 선풍기를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어.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요. 일을 하는데 그냥 선풍기 여기 켜고 저기 뒤에 켜고 막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막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셨는데 왜 이렇게 차리느라고 고생이냐는 거야. 나가서 한 끼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먹고 말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내내 장 보고 뭐하고 진짜 땀을 했는데 너무 진짜 그때 기분이 너무 상했었어. 진짜 지금도 더위 하면은 땀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어디 뭐 거래처 가는데 양복 입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 입고서 막 시간 쫓기 갖고 뛰어간단 말이에요. 땀이 비옷하지. 근데 회의는 들어가야지. 난감하잖아요. 타일리면은 아주 땀을 더 많이 흘려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지. 타일을 매는 거하고 안 매는 거 차이가 많아요.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땀이었고요. 오늘은 땀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여름에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출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스러우실 것 같아요. 뭐 넥타이만 풀어도 체감온도가 2도나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진땀 나는 일 많은 요즘인데요. 수많은 사장님들 넥타이 풀고 직원들 나오라고 슬쩍 눈 좀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하다,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기록을 만들다. 150만의 신뢰로 기회를 만들다. 1.5% 금리 혜택으로 더 크게. 르노 삼성 자동차 150만 대 판매 기념 1.5% 혜택. 6월 SM357 QM5 모두 누려보세요. 36개월 할부 기준.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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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재현입니다. 요즘 뜨거운 하루가 이어지는데요. 도심 속 피서지 알고 계세요? 도심 속 작은 숲은 한낮의 기온을 3에서 7도 낮춰주거든요. 이런 작은 숲이 모여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건 장기적 전망을 가진 대신 하우스 뷰뿐입니다.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대신증권.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배우자와의 다툼이 심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자랑 친밀도가 높지 않은 사람은요, 친밀도가 높은 사람에 비해서 경동맥의 두께도 더 두꺼운데요. 경동맥이 두꺼워지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 물베기도 너무 자주 하면 해롭겠네요. 부부끼리 사이좋은 여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는요. 광주입니다. 광주. 전성기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3099님 그리고 4874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전성기 주쿠박스 땀에 얽힌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서 8581님께 저희 오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밖에서 건축일 하시는 우리 남편. 퇴근하고 들어오면 옷에 하얀 소금기가 묻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제 마음이 짠합니다. 여보 고생 많죠? 고맙고 감사해요. 남편의 땀을 확 식혀줄 수 있는 노래 송창식의 고래사냥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